그 서귀고랑 남영고 여러분들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뭐 라디오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전날이니까 깔끔하게 변별이 가능한 파트를 부분적으로만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라디오보다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 게 교과서 1과 같은 경우에 문법적인 차원에서 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누가 총 정리를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총 정리를 전부 다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효용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딱 타겟팅을 하나 해가지고 얘기하면 교과서 1과 부분에서 문법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1과에서는 뭐를 좀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지칭 추론 문제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거는 초반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분사 구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이 분사 구문은 지문을 전부 다 이제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총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분사 구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첫 번째로는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동시 동작을 얘기하는 분사 구문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얘기하는 분사 구문,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된다. 근데 분사 구문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느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지금 시험 전날이니까 이런 걸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 쇼츠에 보면은 쇼츠에 곧바로 이제 한 3분 이내로 얘기가 끝날 수 있게 분사 구문 전체에 대해서 쇼츠로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관계사 종류들이 있어요. 관계사라고 얘기하면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겠지, 그지?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관계부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구분하는 방식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오해는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돼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시간, 이유, 장소, 방법 네 가지 선행사면 관계부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를 가르는 기준은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 보이느냐 아니면 불완전해 보이느냐, 무조건 그 기준으로만 나눠야 됩니다. 요거는 지문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걸 한 번씩 이제 다 한번 쳐다볼게.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은 되게 굉장히 사소한 어휘들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사소한 어휘들은 한번 지문을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들은 이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전체 내용을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지막에 이제 어법 부분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만 보는 거니까. 그럼 바로 세 번째 줄로 넘어가 볼까요? that 앞에 바로 펭귄이 있고, 그 다음에 얘 관계에서 3번 우리 얘기한 걸로 바로 넘어가 봐. that 다음에 주어가 지금 없어 보이거든. 얘는 그럼 고민할 거 없이 관계 대명사 대시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얘기를 바로 해줘야 되죠. 앞에 있는 펭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도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디까지 알고 있으면 좋냐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동시에 없어질 수 있다, 같이 생략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요 어휘 부분도 강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야 되겠네. 언론은 혼자의라는 형용사 혹은 혼자서라는 부사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얘하고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외로운 혹은 외롭게라는 표현으로 쓰는 lonely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얘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지칭 추론 문제들을 이제 볼 때 이제 첫 번째 대명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he는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앞에 있는 미첼을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거기 있는 선생님이지. 그 다음에 이 the bird는 펭귄을 얘기하는데, 요 펭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거에는 대명사로 is로 표기가 돼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진행되면서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은, 요 앞에서는 이제 미첼이 뭐 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미첼이 쓴 일기 부분 형태로 넘어가는 그 부분부터는 이 펭귄을 가지고 it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he라고 지칭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펭귄 말고 그 남자애 있잖아. 그 남자애 학생, 부끄럼 많은 애, 걔를 얘기할 때도 h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첫 번째 장에서는 he라고 표현할 만한 대상이 총 3명이, 혹은 3마리? 3마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3개의 대상이 이제 등장한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모 표시한 거는 다 펭귄이야. 뭐, 후안 살바도라고 이름도 줬대요. From the day on, Juan Salvador lived on the terrace of his. His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미첼이지, 그지? His room in the school dormitory. The following 아래에 있는 거는 is part of the story written by Tom Mitchell. 톰 미첼에 의해서 쓰여진 스토리입니다. About a 펭귄에 대한 거고, a boy at the school. 학교에 있는 한 소년에 대한 겁니다. The first day 나온 다음에 that 요렇게 나오니까 느낌이 좋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the first day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that을 왠지 when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즉, 이 that은 관계 부사 that으로 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곧바로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앞에 선행사가 시간, 이유, 장소, 방법 중 하나니까 관계 부사겠구나. 요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that 뒤에 I라는 주어는 차 있네. 잠깐 지우고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자.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요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복잡해 보이는 게 bring의 과거형인 brought로 쓰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ring의 표현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bring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키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학교 내신 기준으로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얘를 목적어라고 얘기하고 얘 목적적 보어.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우리 함께하는 기준에서는 대절이 압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얘는 이제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학교 안에서. 근데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펭귄 뒤에 live라는 애는 또 자동사거든.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명사가 굳이 안 와도 돼. at이라는 전치사가 등장했는데 그 전치사 뒤에 명사도 같이 차 있잖아. 그지? 얘는 그럼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the first day, 그럴 경우에 이 선행사, 얘가 시간, 이유, 장소, 방법인지 그제서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얘는 시간에 해당하는 놈이 맞으니까 얘는 뭘로 바꿔도 된다?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난 파이드 파이핑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파이드 파이핑 형태로 바꾸려면은 어떤 애를 참고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day라는 애를 참고하면 돼요. 여러분도 이제 요일 얘기할 때 Wednesday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in Wednesday 같은 표현을 안 하고 on Wednesday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뀔 때에도 on which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One student in particular, 얘도 이제 부사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돼. particularly의 표현입니다. want to help, 도와주고 싶었어. 요게 그리고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케어라는 뜻을 우리는 한국말로 얘기할 때 내가 케어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보살핌 그 자체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케어라는 애가 명사로 쓸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보살핌 받는 것이라는 표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의 보살핌 받는 것. 그러니까 누가 보살핌 받는 거냐. 얘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펭귄 같은 경우에 세모 표시했잖아. 얘가 펭귄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칭 추론 안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기 되게 좋냐면 왜 초반에 지칭 추론이 나오기 좋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었냐면은 저 히스 때문에 그래요. 저게 펭귄인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his는 이번에는 아까 미첼은 네모 표시하고 얘는 세모 표시했으니까 펭귄은 얘는 동그라미 표시하자. 여기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his는 소년을 얘기합니다. Diego was a shy boy who seemed 이런 거 이제 쭉쭉 가볼 텐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텐데 이제 기존에 내 수업을 안 듣던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기존에 수업 듣던 학생들은 이제 그 현상 나타내는 sim 같은 표현은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요 삭제하고 남고 보면은 뒤에 나와 있는 거 to be frightened. 그러니까 요런 것도 문법적인 거에서 sim들을 없애고 나면 조금 더 편해지죠. 요걸 가지고는 요런 문제를 내기도 편하잖아. frightening이냐 아니면 frightened냐.
그지? 얘는 frightening이 될 수 없는 거. 왜? frightened 돼 있는 애는 누구니까? 앞에 있는 shy boy니까. 요렇게 얘기해야지. his own shadow. 여기서 his는 요 동그라미 또 쳐야지. 이거 소년입니다. 요렇게 생각해야지.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전부 다 동그라미. And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였는데 seemed라는 표현은 또 필요가 없어요. 이 방과 후 활동 그 어느 것도 쓰림 그에게 딱 걸맞지가 않았어요. 얘도 동그라미. He was need. 요거 얘기할 때는 요거 기억나지? 여기 왠지 n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or로 표기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안 돼요. 무조건 no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On the rugby field, there's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그에게 누구도 패스 안 했어. Involved him. 걔하고 누구도 연계되지 않으려고 했어. 병렬 구조 간단한 건데, passed하고 involved하고 같이 걸려 있는 거지. 동작이니까. Except 뭐 제외하고 to make fun of him. 요런 게 뭐 용법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런 걸 볼 때도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읽으면 됩니다. 뒤에로 넘어가 볼까? 본문 2번.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디에고의 early education had not prepared. 뭐 과거 완료 시제로 쓰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 거 자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과거 완료 시제를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그럴 여력이 없으면은 이건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읽을 때도 생각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그가 아는 것, 요렇게 얘기해야지. 그가 영어를 아는 것은 제한적이었고, so he avoided conversation. 요거 어휘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어떤 어휘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냐면은, 요 어휘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 그지? conservation은 무슨 뜻이냐? 얘는 보존이라는 뜻이에요. conversation, 원래 이제 지문 원문에 쓰인 거는 대화라는 표현이니까, 뭐 여기에서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However, 연결사 부분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긴 배열상으로 봤을 때 연결사가 이 however 이후에 또 하나 넣을 자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연결사 여기 부분에서는 뭐 however 같은 표현이나 뭐 아니면 still 같은 표현이나 뭐 아니면 뭐 부사 표현으로 얘기를 할 때는 though 같은 표현, 접속사 말고 이런 표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Diego enjoyed the company. 요거는 동반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지. 요 어휘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와 같이 알아두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였어? 동사 형태로 쓰일 때는 accompany로 쓰인다라고. 그지? 요것도 보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밑으로 이제 한번 쭉쭉 넘어가기 앞서서 요것도 특수구문으로 학교에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 형태로 나와가지고 중간에 어려움이라는 표현은 얘 말고도 hard time이나 아니면은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difficulty라는 표현이지. 그지? 요 표현 말고는 또 이제 2학년 정도니까 adversity, 역경이라는 표현, 요런 표현들이 이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요게 그리고 in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밑에 보면 사바르 이하에 was good for those boys 이렇게 얘기하는데 good for라는 표현 말고 good at이라고 쓰면은 틀렸다라고 한 것도 기억을 할 거예요. 뭐 뒤에 나오는 지칭 추론 같은 경우에 그에게 fish를 줬다. 그건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그 같은 경우엔 세모 표시하는 게 맞겠지. 평균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밑에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자, 이게 쭉쭉 넘어가는데 요번에는 또 이 어휘, 요 단어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전장에서는요, bring 같은 표현, 이거 과거형으로 이제 brought라고 전장에서 쓰였는데, 그땐 사역으로 쓰였는데, 얘는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데려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인 거예요. 데려가다, 후원서버를 to the world로 데려갔어요. To see, 보기 위해서, if we could swim, would swim, 스윙을 할 건지 말 건지. 여기에서 he도 그가 수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세모 표시가 돼야겠지. 펭귄이 수영할 테니까, 그죠? however가 여기 또 나왔네, 그죠?
however가 두 번 다 여기 있는 장에서는 무조건 반대 표현으로 쓰인 however가 두 번 등장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과거 완료 시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수업 중에 이미 다 얘기를 한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건 계속 하래. stared at m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여기서 like로 쓰인 요 놈은요, 총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전치사로 쓰이거나 접속사로 쓰이거나 이렇게 쓰이거든. 여기에선 접속사로 쓰였는데, 전치사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랑 똑같아. 뜻은 어차피 똑같아요. 뭐뭐처럼 뭐뭐인 양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 얘는 이제 밑에 있는 건 전치사로 쓰였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문법적인 이슈들이 엄청나게 있는 건 없어요. 그죠? 한번 쭉 봐볼까? The opportunity to study a penguin in the war before I was familiar. 요런 건 보셔야겠네. 뭘 또 봐야 되냐면, 얘가 이제 관계사인 건 또 뻔하거든요. 대 이하에 나와 있는 거. 후안 서버류가 worked on land.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익숙하지 않냐면은, 이제 요런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대 이하에 일단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 건데, 대 이하에 후안 살바도라는 주어는 이미 나와 있잖아. 근데 worked라는 걷다라는 표현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 걷다, 뭐를 걷다, 이게 말이 좀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디 위를 걷는 건 괜찮아요. 어디 위에를 걸어 다닌다, 이런 표현은. 걷다라는 표현은 자동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않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that은 뭘로 바꿔도 돼? how로 바꿔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the way하고 how는 동시에 쓸 수 없으니까 how는 안 돼요. 그죠? 근데 뭘로는 돼? pied piping 형태로는 가능하겠지. in which 형태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쭉쭉 봐볼까? using only a stroke or two. 한 번 이렇게 헤엄질 치는, 날갯짓 하는 거 헤엄질 스트로크를 한 번 하거나 두 번, 요런 거 정도로 이제 이용하여서, 얘도 분사 구문이에요. He flew at a great speed from one end of the pool to the other. 다른 데로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한 엔드, 하나의 끝이 있으면은 수영장이 보통 네모날 거니까 반대 끝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other가 아니라 정해진 애라서 the other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얘는 연속된 상황이나 혹은 부대 상황이겠지. turning swiftly.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저렇게 화살표로 표기하는 게 맞아요. 학교에서 부대 상황으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연속 상황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연속된 상황 혹은 결과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콤마 다음에 ing 형태로 저렇게 배열되는 경우가 많아. turning swiftly, 앞에 있는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복문으로 바꾸고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할 때 콤마 ing가 나오면 그냥 빗금 치고 그 다음에 화살표 요렇게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It was amazing 뭐 얘기를 했어. See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요런 거가 나오겠죠. 그죠? himself가 맞냐? 아니면 힘이 맞냐? 여러분들 이 대가로가 있기 전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잘못 기억하고 있을 경우 everyone이 주어네? 그러니까 그냥 힘이 맞지 않나? 이렇게 연결 짓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연결 짓는 거는 제일 잘못된 방식이에요. 제기대명사를 쓸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나온 거 반복되면은 얘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기대명사는 언제 써?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봐. 언제 쓰는 거지? 자기가 포함된 가장 작은 단위의 문장의 주어가 겹칠 때. 좀 말이 복잡한데 여러분 잘 못 알아들었으면 10초 뒤로 가는 거 눌러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얘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면 himself라는 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절이지 정확하게는 주어 동사 있는 놈 찾아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가장 작은 단위의 문장은 everyone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대가로만 가장 작은 단위인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이 누구랑 같이 있는 놈이냐면은 여기 가장 작은 단위의 주어 얘랑 겹치잖아.
그러니까 himself라고 쓰는 게 맞아. 이게 너무 기초적인 것 같은데, 저걸 누가 몰라. 이렇게 원문으로 써져 있으니까, 누가 몰라. 이렇게 하겠지. 힘으로 바꾸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 볼까? 뭐 깜짝 놀랐대. 앞에 있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뭐 그런 얘기였지, 그지? 아까도 surprising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astonished라고 지금 뭐 아니면 요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봤을 때 seem to be frightened라고 표현하거나 요런 것들은 앞에 있는 애가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 지문 한정에서는 그렇게만 갈라서 생각해도 돼요. 물론 수능 볼 때는 사람이면 무조건 뭐 PP 형태 쓴다. 이거는 달라. 왜냐면은 나중에 수능 가면은 내가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he is surprising이라고 표현해도 맞거든요. 근데 여기 지문 한정에서는 사람, 사물, 그 기준으로 우리 중딩 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 부사 표현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어차피 앞에 있는 게 확신을 나타내는 게 감정사역, 생각인식 세 가지 중에서 생각인식에 해당하는 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명사절로 파악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명사절인데요. 이게 나중에 들을 텐데 이건 부사로서 기능을 하는 놈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도 자세히 얘기를 안 했을 거고, 그죠? seemed가 또 보이니까 얘도 필요 없는 놈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그 다음 한번 쭉 가봅시다. really라는 표현이 아니구나. 여기 ready라는 표현이나 ready. I was read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ready를 제대로 해석하시려면요. 기꺼이 무언가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기억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readly라는 부사 ly를 붙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기꺼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바뀌게 되거든. I soon realized 얘도 생각, 인식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뒤에 대절 혹은 WH절 이렇게 오는데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자, 요거는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 도치구문입니다. 뭐 얘기를 할게요. 앞에 요거는 부사 표현이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동사 표현이야. 그 다음에 뒤에고 얘가 뭐인 거야? 주어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like가 또 나왔네.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또 이번에도 뭘로 나온 거야? 절대 동사로 나온 건 아니에요. 얘는 뒤에 그냥 duet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구로 나왔으니까 전치사 표현이겠지.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이렇게. sometimes 나왔는데 아까 전에 아니면 뒤에 나오나? 여기 뒤에 나오네요. occasionally라는 표현하고 이 sometimes라는 표현은 동의어라는 거, 때때로라는 표현인데 같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이 표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t times라는 표현 주의해야 돼. at a time이나 at once가 아니라 at times예요. at a time은 한 번이란 뜻이고 at once는 동시에라는 표현이거든. 왜 이걸 얘기하냐면 at once 같은 경우엔 이과에 나오는 어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t times나 at a time, at once 요 세 가지는 1과 2과에 걸쳐가지고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어휘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so that 강조 구문 나왔는데 so that 강조 구문이 뭐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일 있나요? 중딩도 아니고 so that은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중간에 콤마가 있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so that 보이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that 앞에서 끊고 그냥 화살표 앞에 단문으로 끊어서 보세요. 걔네들은 엄청 가까이 수용했어. 끝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거의 닿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본문 5번 여기에선 제로관계사절이 등장하네요. 제로관계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기억이 나시나?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의미상 상관이 없는 명사와 명사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 그죠? 얘는 관계부사 혹은 관계대명사 둘 중 하나인데 얘도 뻔합니다. 뭐 전치사 뒤에가 지금 명사가 비어있잖아. 그죠? 얘는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인 거야. who나 아니면 whom도 되겠지. 혹은 that 이런 놈들이 숨어 있겠거나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to를 앞으로 뺄 수도 있을까? who인 경우에도 못 빼요. whom으로 만든 경우에만 to를 앞으로 뺄 수 있다. 그러면은 the sad little boy to whom we had become us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이 문장은 그지?
아, 이거 아무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뻘쭘하다. 민이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얘도 생각, 인식, 전달로 파악하셔야 되지. 그죠?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대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는 그냥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 본문이라는 건 이제 문장 2개, 절 2개로 나와 있는데, As we returned to the dormitory, Diego told me. 아, 얘가 아니구나. 이제 뒤에 또 나오겠네. 자, 그럼 마저 한번 봐봅시다. Diego told me. 나에게 얘기했어. 얘도 목적어로 쓰인 놈이니까 대은 당연히 생략 가능. tell이라는 표현 자체도 생각, 인식, 전달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알려줬어. How to swim 하는 거. In the river by their home. 그들 집 근처에 있는 강가에서 가르쳐줬어.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얘도 이렇게 보시면 되지. it은 정체가 뭔가요? 비인칭 주어입니다. 왜? 시간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일단 관계사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간에 뭐가 껴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중간에 뭐가 껴있냐라고 물어보는 이 물음의 근원지는 뭐냐면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 괄호 표시를 해놓은 관계사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요것만 계속 되게 집착하면서 파악해보면 돼. 여기 보면 talked about his life. his life라는 애가 about 뒤에 적절하게 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뭐 관계부사 대시 오거나 혹은 관계부사 when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바이드 파이핑 형태로 바꿔볼까? time이라는 건 at time, 그지? at the time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at which로 표현해도 되겠지? I listen in silence. 나는 조용하게 들었어. 침묵 속에서 조용하게. 얘는 silently의 의미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to his English, as he talked non-stop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계속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 뒤에 있는 거 내용 안에서는 그냥 희망찬 얘기들만 가득 차 있어. 우리 삶이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요번에 대시 이 지문 전체 안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혹은 새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that 같은 경우엔 지시 형용사인 거, 그 날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여기 지시 형용사로 또 나온 게 얘 말고도 여기 2개가 있네, 그죠? 얘네들은 그냥 그라는 표현이야, 그날, 그죠? 뒤에 있는 거 표현을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나오대요. 제로 관계사절이. 얘도 일단 이렇게 표시하고 나니까, 전치사 뒤에가 명사가 와야 되는데, 비어 있잖아. 그죠? 고민할 거 없이 얘는 which, 혹은 또 뭘로 표현해도 돼요? 그냥 that으로 표현해도 되잖아. 자, which로 표현했을 때 이 이는 앞으로 빼도 되나? 빼도 되죠? 그리고 내용상 한번 보세요. 모든 레이스 안에 참가한 거잖아. 그죠? in which라는 표현은 그러면은 의미상 봤었을 때 그 레이스 안에 참가한 거니까 비물리적인 장소로 파악해도 돼서 in which는 where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in을 앞으로 당길 경우 야 그러면은 요것까지 또 가야 돼. where이라는 관계부사 자체는 관계부사 that으로 바꿔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관계부사 that은 또 생략도 가능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원문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원문에 있는 형태로 보면은, 중간에 있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 he participated in, 요렇게 쓰였지, 그지? 요렇게 쓰였거든? 요거, 선행사는 그대로 와 있는 상태에서, 관계 대명사 비주격인 that을 다시 살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을 그냥 쓰지 말고 위치로 원래 형태로 이제 돌리고 뒤로 넘어가 있던 in을 이 위치 앞으로 당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당겨 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당기면 내가 또 뭐라 그랬어? in 위치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거 의미상 비물리적인 장소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where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지.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엔 당연히 관계부사 that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 그죠? 관계부사 that은 당연히 생략돼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이게 원문이라 그랬어. 원문에서 in을 뗐어요. 틀린 거야?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요것도 한번 봐봐. 요건 that을 넣은 거야, 원문에. in을 뗐어, 결과적으로. 둘 다 맞는 거예요. 얘는 관계부사, 얘는 관계대명사. 요거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일과가 관계사 종류 안에서 깊은 이해를 가져가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굳이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안에서는요, 별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요. 요렇게까지만 이제 진행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제 복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험 잘 보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 볼 때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일단 시험을 보기 전에 연습을 하는 상황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이제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는 허접이다. 요 마인드를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실제 실전할 때까지 그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좀 위험합니다. 실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좀 똑똑한 편이네. 나는 제법 똑똑한데? 이 생각을 하시고서 시험에 임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간 실제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 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최면을 건 상태에서 시험에 좀 돌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보시도록 합시다.